자, 이번에는 정치권 현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정치학과 교수,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어젯밤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미 공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re incredible stories. We actually have two other people outside and they're literally afraid of execution. They didn't want to be with cameras, and I can understand that. Jim and North Korea is all on you. So I think we were very.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탈북자를 직접 초청해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남북 평화쇼 연출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 평창 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Past experience has taught us that complacency and concessions only invite aggression and provocation. 장관께서 평창 올림픽은 평창 올림픽대로 하는 것이며 이 시기에 열병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요. 자,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북한 측의 굉장히 유화적인 입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못마땅해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들의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한국과 미국의 온도차를 놓고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기막힌 한 줄 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김종래 교수님의 한 줄 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몽이냐 이몽이냐, 네. 같은 꿈이냐 다른 꿈이냐, 그렇지. 기로에선 평창. 예, 예.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 다른 꿈을 꾸고 있는지 근본적으로야 다 평화를 꿈꾸고 하겠지만 예. 당장 우리 옆에 벌어져 있는 국민들이 걱정하고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서 과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 대통령이 하는 접근하는 방식이 과연 저게 같은 꿈으로 이어질지 예. 다른 꿈으로 이어질지가 참 어떻게 될지 아직 답 궁금하다. 예. 그 극적인 장면은 여러 가지를 떠나서 지금 바로 이 TV조선에서 인터뷰한 그 예. 이현수 작가를 보면 예. 저 탈북한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정말로 보기도 힘든 저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또 유엔 국회의원 의회 연설에 가서 한 분도 있고 지성호 씨 같은 예. 우리 정부는 소통을 내세우는 정부지만은 대통령은 뭐 혹시 그런다 하지만 예. 대통령 이외에 가령 통일부 장관이나 기타 누가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저런 얘기를 들어왔을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는 인권 문제는 빠지고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인권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제 갑자기 더 부각이 됐다. 예, 나머지 뭐 빅터 차의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 놔두고라도. 예. 그래서 저 아까 이 작가 말씀대로 미국에서는 평창 올림픽을 잘해봄으로써 남북 문제가 북핵 문제가 풀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고 예. 끝난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지켜보겠다라는 미국식 입장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어쨌거나 뭘 잘해보려고 하는 입장 사이에서 저게 잘 될까 안 될까가 예. 평창 올림픽 이후부터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하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예. 관심이 간다. 예. 그러니까 모쪼록 같은 꿈을 꾸기를 좀 바라는 입장에서 예. 말씀드린 겁니다. 같은 꿈을 꾸기를 바란다는 것은 지금은 좀 다른 꿈인 뉘앙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듯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예. 물론 일부는 언론이 또 그 부분을 또 과장 또는 확대해서 보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지금 저 작가 얘기도 미국에서는 평창 올림픽 때문에 별로 기대 거는 거 없고 앞으로도 예. 그냥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그러니 예.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데도 단일팀을 구성하는데도 어려웠고 인공기를 뭐 거느냐 예. 태극기를 뭘 어떻게 하느냐 뭐 누가 뭘 행사를 취소하느냐 이 어려움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런데 예. 본질은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북핵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현성 부원장은 구동존이 예. 어려운 말인데요. 참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남북 관계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뭐 길게 갈 필요도 없이 6개월 전만 해도 예. 얼마나 우리 우리 남북이 동부와 완전히요, 남북 예. 관계부터 북미 관계 그리고 저희와 어떤 미국과의 관계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변정이 일어나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맞아요.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얘기 했었고 했었죠. 예. 험한 소리 화염 얘기도 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견디고 인내해서 결국은 군사 남북 간이 함께 남북 대화의 장에 예. 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평창 올림픽도 참가를 이끌어냈고 예.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저는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그리고 저희 남한과 이런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 예. 모두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아, 예. 작은 차이를 굉장히 크게 부풀리면 안 된다. 어허. 그래서 이제 구동존이가 같은 것을 좀 먼저 보고 예. 차이를 나중에 보자.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막 한미 간의 갈등 뭐 이걸 너무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녁에.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100% 신뢰한다. 예. 그리고 평창올림픽 안전하니까 다 참석해라. 네. 라고 한 거고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이번 기회에 북미 간의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통령이 펜스가 오니 예. 북한에서도 그 정도 예를 들면 최룡해 뭐 부위원장 정도가 와서 예. 같이 비핵화까지 논의하는 북미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라는 얘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지나치게 이 상황을 예. 다른 걸 중심으로 보도하기보다는 조금 같은 걸로 가고 예. 다른 건 차이는 인정해주는 이런 예. 관계가 좀 필요하다.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북한 문제 대 북핵 문제 이게 딜레마다 이렇게 보시네요. 저는 저기 앞서 두 분 얘기와 저는 같은 생각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이른바 코피 전략, 예. 뭐 블러디 노즈 전략 얘기가 진짜 많이 코피 나오잖아요. 터지는 그런 전략이라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 한쪽에서는 또 이제 쌍코피 터진다 그러다가 코피가 아니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다시 말하면 정밀 이제 외과식 타격을 해가지고 예. 북핵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게 정밀 타격이고 네. 선제 타격이고 군사 옵션이고 코피 전략인데 예. 그렇게 하면 북핵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북핵을 제거하니까. 예. 근데 북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우리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럼 만약에 그렇게 북핵의 시설 타격을 해가지고 북한이 뭐 ICBM 이런 걸 미국에 못 쏘니까 미국은 안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같은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같으냐 다르냐 문제가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북한 문제 대 북핵 문제의 구도로 한번 설정을 해봤고 예. 이 딜레마라는 거는 우리 정부는 딜레마예요 지금. 사실 미국과 지금 한미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고 예.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도 압박과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 이거 사실 미국도 같긴 해요. 그러나 예. 분명한 것은 미국 내에서도 강경대 온건의 입장차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강경하기 때문에 예. 군사 옵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북한은 북한대로 또 자신들하고 뭔가 이 온도를 맞춰보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라고 받을 수 있는데 또 계속 한미 공조 강조하고 여전히 예. 대북 제재 압박 얘기하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뭔가 미국 쪽에 너무 가까이 간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네. 미국 정부는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뭔가 한미 공조는 됩니다만 예. 뭐 과거의 보수 정권들과 뭔가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이래서 바로 문재인 정부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 제가 앞서 두 분과 제가 생각의 교류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앞서 김 교수의 그 동몽 이몽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동의한다는 예. 거고 옆에 이제 김 부원장 얘기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한미 간의 어떤 공조를 강조하면서 약간의 뭐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예. 말이죠. 너무 이것을 부각시키는 거는 아무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자꾸만 이제 보수 대 진보 진영 논리로 간다든지 예. 안보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역시 전쟁이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또 일각에서, 미국의 일각에서는 뭐 전쟁이 나도 20만밖에 안 준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20만 그냥 단 2명이 죽어도 안 되는 한 명이 거죠. 소중한데요. 예,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예. 북한 문제 대 북핵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대단히 딜레마이기 때문에 예.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장 교수님은 현실 대 미래인데 현실은 미국이고 미래는 한국이군요. 네,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세 분의 말씀도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화제 주제는 북핵과 미사일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 데드라인을 지금 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수정헌법에 보면은 미국이 제3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대통령은 즉시 무력 행사를 하기에 예.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의 전쟁 수행권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 지난 다음에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명확하게 예. 타격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데드라인을 좀 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전제이면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아니고 미국과 북한이 전쟁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 본토에 대한 안전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미사일의 어떤 성능으로 우리가 명확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번에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금 저런 행동들을 보면 전쟁 직전에 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미래라는 것은 예. 우리가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게 통일을 해야만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나라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겠습니까?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예.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예. 무조건 전쟁 만능이 아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상대가 있는데 북한이 우리의 어떤 평화적인 유화 제스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적이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미국과 북한이 저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아주 이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서지현 검사의 문제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박상기 법무장관 문제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 메일을 받았다, 받은 적 없다, 진실 공방을 하다가 결국은 말을 바꿔서 박상기 장관이 사과를 하는 그런 네.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박상기 장관 교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현장 상황, 정치권 그리고 언론계를 대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아쉽기도 한데 자 지금 비트코인부터 검사 성추행 논란까지 논란을 진화하려다가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에 대한 한 줄 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 줄 평 좀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검사 성추행 문제가 지금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 문제로까지 진실공방으로까지 파생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이에 대한 기막힌 한 줄 평, 최 교수님 거부터 볼까요?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다. 아니한 상황인식. 이건 뭘까요? 일단 아니한 상황인식이라는 거는 예. 이번에 이제 서지현 검사 건을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 9월 19일인가요? 29일이죠. 29일 날 이제 이메일을 보냈다는 게 이미 밝혀졌고 예.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예. 그리고 박상기 법무장관이 그것을 확인한 건 10월 18일이에요. 예. 대단히 확인이 좀 늦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법무부의 간부와 이제 소검사가 만났잖아요. 예, 예. 이건 팩트예요. 사실은 예. 한데 문제는 그러한 시간이 너무 길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메일에 보면 분명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상기 장관이 얘기한 저 얘기는 국민들에게 납득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또 하나가 박상기 법무장관의 언어 하나하나를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닌데 예. 국민께 보시기에 미흡했다. 그럼 자신들이 보기에 미흡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건 미흡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 국민께 보시기에 미흡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상황이 자꾸 빠져나가는 듯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언술이라서 네. 지적을 좀 해야 될 거고. 사실 어제 머리 숙여 사과하긴 했는데 표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그 얘기를 제가 부분을 지적을 말씀드린 해주신 거고 거군요. 또 하나 문제는 이메일 혼선이 있었다. 이거야말로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메일 혼선할 게 뭐가 있습니까? 법무부 담당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문책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 오히려 박 장관보다는 오히려. 네. 그래서 사과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과는 분명히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과정이 잘못됐고 이러이러한 경위가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사과를 했어야 되죠. 그렇지 예. 않고 막연하게 국민께서 보시기 미흡하다. 그리고 이메일 혼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지금 이 상황 자체, 지금 예. 대한민국 전체에 이 미투 운동이 번져나오고 있고 이 법조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대학, 기업 이런 거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시아나그룹 박성구 회장이 그런 못된 예. 행동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법무부 장관이 상황 판단이 좀 아니했던 면이 있는 것이고 제가 아하. 이제 문제 본질이 시작이란 말은 비트코인 문제와 또 이거 같이 이게 비교해 버리면요. 예. 이 지금 이 성적 폭력 문제, 성추행의 문제, 대한민국의 폭력성의 문제 이런 게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건 요대로 다루고 너무 이제 박상기 장관의 그 진실 공방 이거를 너무 크게 다뤄버리면은 아하. 이 성 문제, 이 성적 추행, 이 성폭력의 문제가 문제의 본질은 지적될 수가 있다. 검사 성추행인데 예, 왜 그 박상기 얘기를 법무장관을 같이 제가 한 겁니다. 아하. 김현성 김 원장님. 원장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처음처럼 예. 소주 이름인데. 예, 처음 예. 그 아마 장관이 되셨을 때 취임사에 네. 중단 없이 개혁하겠다라는 예. 어떤 강한 의지를 보이셨고 국민들한테 이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 그리고 공수처 문제나 이런 부분들 사법부의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취임사가 있죠. 예. 그래서 처음 취임사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아쉬움이 저는 이 감수성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수성이요? 네, 뭐냐면 저는 이제 국민들 누구나 범죄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문제에서도 처음부터 이게 마치 암호화폐를 투자한 사람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예. 발표를 한 거잖아요. 앞서 처음 발표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적을 만들어버린 거죠. 예.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움도 있고 이번 사실 서지현 검사 건도 네. 예, 사실 그런 메일을 받았다. 이게 저는 예. 이제 받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에 저는 한 2시간 정도의 공백은 저는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과연 박상기 장관이 그렇게 메일을 모르고 내가 안 받았다고 확인을 해줬는지 아니면 법무부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장관은 받은 적 없다라고 예. 발표를 했는지 이건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예. 그렇게 중요한 메일을 나는 받지 않았다 확인했는데 아니 장관님 이거 받았습니까 했는데 아니 나 안 받았다 이렇게 했을 리는 없다고 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 부분 그 2시간의 갭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예. 다만 이제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 받고 나서 좀 감수성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예.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시고 본인이 어허. 만나지는 않았더라도 좀 더 챙겼으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사회에서도 그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희생자가 예. 본인 스스로가 말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럼요. 내가 말하겠다라고 예. 자신 있게 그리고 이게 어떤 검찰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앞으로 처음에 취임사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조금 더 감수성을 좀 가지셨으면 어떨까라는 좀 바람을 좀 전해봅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네. 네. 김종래 교수님은 상하탑 장관의 소화불량 증후군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증후군이라고까지 하는 건 좀 과장된지 모르지만 질문을 비트코인 가상화폐 문제하고 이 서검사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두 가지 공통점은 그 우리나라에서 이 관료 법무부도 어쨌거나 검찰 관료 세력 아닙니까 기관 그런 아주 막강한 그 철옹성 같은 거기에 상하탑에 계속 지키시던 분이 가셔서 과연 속된 말로 하면은 그 조직을 장악하고 업무를 꿰뚫으면서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인가 예. 라는 것에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고 그거를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상하탑에 계시던 장관께서 가셔서 저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이제 해놓고서 보면 우선 서검사의 문제에서 서검사 문제가 이 문제라고 할 때 이 문제가 뭐냐고 할 때 서검사 문제가 문제인지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의 문제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일단 서검사로만 국한시켜 보면 예. 본질은 서검사가 그때 어떤 일을 당했고 그동안 지금까지 어떻게 왔겠느냐의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게 본질이죠. 근데 그 문제를 하는 와중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박상기 법무장관이 했던 과정 속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건 어찌 보면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어떤 분야 쪽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의 행동을 보면 과연 법무부에서 그 특히 지시를 받아서 서검사를 면담했다는 그 간부는 예.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했는지 예. 자기의 검찰의 고시의 합격 선배인 분이 지시를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든지 예. 장관의 업무가 많을 텐데 예. 그 장관은 저 부분이 얼마나 큰 부분으로 번질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지 예. 모든 걸 오더니 결국은 이제 이메일로다가 보고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이걸 잠깐만 떼어놓고 보면 서검사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박상기 장관의 보고 사건인 것 같지만 예. 그걸 규명하고 있는 과정 속에 벌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발표할 때도 내가 그때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요? 아니 무슨 뭐 이메일을 처음에는 저 서검사하고한테 아무런 얘기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니 한 몇 시간 있다는 받았는데 다른 이메일이었다고 하더니 예. 자 이제 그것까지를 다 이제 파동이 일어나서 문제가 된 다음에 다음날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장에 섰는데 그렇죠. 예. 국민은 지금 이걸 미흡하다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미흡합니까? 뭘 했길래 미흡해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착오였다 이메일을 내가 사실은 받아서 지시했다고 한 것이 그게 뭐가 미흡해? 미흡한 예. 정도가 아니라 예. 엄청나게 미흡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이죠. 이거는 더군다나 예, 예, 예. 서검사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저게 무슨 유체 이탈 해법도 아니고 저게 왜 미흡한 건가? 아예 안 한 걸 뭘 미흡하고 뭐가 있는가? 예.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왜 저렇게 혼선이 일어났으며 그 다음 날은 왜 미흡하다밖에 표현을 못했으며 예. 관부들은 어떻게 보조하고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고 건의를 했는가라는 예. 부분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대로 두 번째가 가상화폐로 돌아가면 예.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걸 법무장관이 나서서 정부 입장 발표하는 사례가 어디 많이 보셨습니까? 예, 이례적이죠. 우리나라에 경제부처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과학기술부문도 많고 예. 법무장관은 나중에 나오거나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지. 예. 뭐 시간도 없으니까 대충 뭐. 길게 말씀하셨어요. 장 교수님은 뉴노멀 시대 스위치복서의 한계요? 제가 또 못할 뻔했는데 그 뉴노멀 시대라는 것은 이제 정보화 시대, 과학혁명 시대를 얘기하는데 과거의 질서와 기준과 가치관이 지금 바뀌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스위치복서의 한계라는 것은 스위치복서의 아주 전형이 메이웨더라는 그 복싱 선수가 예. 레프트하고 정통 오도독스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레프트 라이트로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토탈해서 멀티플레이가 되어야만이 국민의 우리보다 훨씬 먼저 장관보다 훨씬 먼저 많은 정보를 국민들이 동시에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권위의 수평화가 이루어진 오늘날 있어서 장관의 이런 안이한 대처는 국민들이 금방 실증을 내고 바로 교체하라 이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장관들 이런 공무원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이런 모든 정보 국민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정보를 앞에서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생각하고 행동과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